기억력을 도와주는 대표 주자 원지인데요. 원지를 사용할 때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중간에 심을 제거하고 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심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심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심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는 것이 유효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기억력을 올려주거나 기침을 멎게 해주거나 하는 그런 효능들이 심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좋다는 점 먼저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심을 제거하게 되면 곰팡이가 굉장히 잘 쓰는 약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심을 제거한 약재 안쪽에 그 심 있던 자리에 곰팡이가 잘 쓰기 때문에 특히나 심을 좀 두고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원지 같은 경우에 그냥 씹어서 딱 드셔보시면요, 굉장히 맵고 자극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원지의 부작용으로는 이 위장이 약하거나 얇거나 속이 쓰린 분들은 드시면 굉장히 속이 아린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 원지를 꿀물에 타서 달여서 드시면 이런 속이 쓰리고 자극감 있는 것을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 네. 1년 동안이나 그렇게 목이랑 어깨랑 아프셔서 참 힘드셨겠어요. 네, 너무 아파요. 예, 그 혹시 1년 전에 처음 그 증상이 생기실 때 뭐 예. 특별한 동기나 원인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셨어요? 예. 지금 혹시 드시고 계신 약 같은 거 따로 있으신가요? 당약, 혈압약 그런 것도 다 먹어요. 혹시 예전에 병원에서 이 다른 질환이나 병 때문에 수술 받으시거나 진단 받으신 적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시고 예. 그 아침에가 더 아프세요? 아니면은 저녁에, 밤에가 더 아프세요? 낮에요. 낮에가 제일 아프세요? 예, 누워있으면 안 아파요.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 계시면 좀 아프시고 네, 일어나고 걸어 다니다면 막 어지럽고. 혹시 이 뒤통수, 머리 뒤에 이런 데는 안 아프세요? 예, 뒤가 아파요. 거기도 좀 아프시죠? 예. 이 손이나 팔은 괜찮으세요? 예. 그쪽은 괜찮으세요? 저리거나 이런 거 없으시고 예.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좀 신경 많이 쓰거나 하면 더 심해지거나 하시던가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신경 그런 건 없으세요? 쓰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목과 어깨 통증과 후끈거리는 네. 느낌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낮에 많이 아프시고 누워 있을 때는 좀 괜찮으시고 네. 혹시 운동 같은 거 따로 하는 거 있으세요? 그때 낮에 그냥 한 시간 봐서 걸어요. 걷는 거 많이 하시고 예. 제가 지금 이제 그 어머님을 직접 뵌 건 아니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네. 이 목과 어깨 쪽에 근육 쪽에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목 안쪽에 그냥 네. 겉에 물리 치료만 하고 겉에 치료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목 안쪽에 후두 네. 사근이라든지 후두 직근이라든지 이런 깊숙한 근육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근육들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이 목이나 어깨 쪽으로 화끈거리거나 아니면 많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오히려 누워 있을 때는 그 통증이 좀 덜한 경우가 많아요. 예. 누워있으면 안 아파요. 예, 누워 있을 때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은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요 뒤통수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여기를 꾹꾹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은 네. 누워 있지 않고 앉아 있을 때도 좀 덜 하실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이 목이나 어깨 쪽에 스트레칭, 체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1년 7개월 전에 사고가 나셨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힘드시고 불편하신 거죠? 네, 이게 되게 힘들고요. 예, 아이고 고생이 근데 많으십니다. 이제 네, 이게 사고가 어떻게 나셨어요? 한약방은
가만히 보니까는 네. 교통사고가 나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못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요. 네. 근데 기운이 이제 침을 맞아서 하니까 떨어지고 네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 얼른 안 나 이렇게. 예, 어머니 사고가 어떻게 나셨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차에 있는데 나셨나요? 아니면은 뭐 보행 중에 차에 치인 건가요? 어떻게 나셨어요? 보행 중에 아. 걸어가는데 방역자는 오히려 걸어가는데 뒤에서 받아버렸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네네. 쫙 깔아져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 사고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고 난 지 오래되면 아무래도 치료 주수에 어떤 제한들이 걸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네. 그 부분과 별개로 지금 어머님 몸 상태에서 먼저 좀 상담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골절도 있으셨고 네. 그리고 정수리 아래로 이렇게 뻣뻣하고 이랬다 그러는데 머리도 그때 이렇게 다치셨어요? 다친 건 없는데 머리는 다치진 무의식적으로 않으셨고요? 오히려 고개를 확쫙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전에 옛날에 목디스가 조금 있어서 머리가 조금 아팠어요. 예, 근데 다 알겠습니다. 나섰는데 네네. 너무나 저거가 심해가지고 그때 예. 이렇게 많이 아픈 거예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머리가 뻣뻣하면 허리도 뻣뻣하고 네네. 머리가 조금 힘이 없으면 허리도 힘이 없고 이래요. 예. 어머님, 요 부분을 네. 치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고는 지금 아픈 것보다 나중에 후유증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초기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어머님이 지금 1년 7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시면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들이 사고 전으로 완전한 회복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이제 어떤 상태들, 몸이 네. 좀 더 좋은 컨디션들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들을 갖다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오래된 사고들에 있어서 침 치료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뭔가 이제 골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붙을 건 붙고 뭐 틀어질 건 틀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몸의 대사를 갖다가 활성화하고 그걸 통해서 내 통증들을 갖다가 좀 역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약들이 어머님한테는 지금 오히려 가장 적합한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약 상담을 갖다 좀 받아보시고 지금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픈 부분들이 아마 컨디션들이 떨어지면 더 좀 심하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걸 갖다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몸이 더 좋아져서 이런 아픈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갖다가 해보시는 것들이 더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논문들을 몇 개 좀 찾아봤습니다. 그 원지 관련해서 논문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지 석창포 이렇게 세트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원지 석창포산이라는 약을 썼을 때 이제 그 학습 능력의 향상 효과들이 당연히 이제 논문들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원지가 뇌의 기능을 갖다 활성화한다, 뇌세포를 갖다 보호한다 이런 이제 논문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찾아봤던 것들이 이제 이 항치매 효과, 그러니까 치매를 갖다 방지하는 효과들을 갖다가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좀 재밌는 거는 알코올로 인한 간과 소화기의 손상들도 이 원지가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 관련한 처방으로 우리 한방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것이 이제 귀비탕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귀비탕이라는 것이 이제 한방에서는 경계정충, 그러니까 놀라거나 이제 두근거리거나 이런 이제 질환들에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의 원인을 이제 간과 비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음이 연구로서 입증이 된 것들도 요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통하고 불면이 있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여자분처럼 변비가 있으신데 처음에는 예. 토끼통처럼 나오다가 나중에는 예. 설사가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예. 네. 그리고 혹시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바로 설사가 나오시기도 하나요? 배가 아프면서. 아, 요새는 며칠간 계속 설사를 막 심하게 해갖고요. 네. 예, 제가 가서라도 설사 심하게 갖고 설사약을 좀 먹었어요. 아, 네. 지사제를 드셨다고요? 예. 네. 그랬더니 이제 설사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데 또 변비가 돼버려요. 막 네. 변 보려면 아주 애를 먹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두통은 신경을 네. 많이 쓰신 일 이후로 이제 생기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네, 되게 최근에 큰 쇼크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 아, 그런 신경 쓸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 그거 한꺼번에 많이 들이닥치신 거죠? 그런 일이. 예. 네. 그러면서 두통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시면서 예. 중간에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거죠. 중간에 자꾸 깨시나요? 예, 중간에도 깨고 아예 잠을 못 자고 어떤 때는 막 4시 막 이 정도 돼갖고 살짝 잠이 들어요. 깊게 그러면 잠을 뭐 들지 잠들었다 한두 시간 자면 또 깨버린다니까요. 네, 깊게 잠을 그러니까 그 들지는 머리 못하고.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이 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거죠. 예, 네, 잠을 못 자요. 꿈도 많이 꾸시나요? 꿈 같은 건 잘 안 꿔요. 꿈은 잘 안 꾸시고. 근데 잘 때 막 옆에서 뭔가 말을 하면 그걸 막 들으면서 자는 그런 느낌이세요? 아니, 그런 거는 못 느껴요. 그런 건 못 느끼시고. 혹시 주변에서 뭐 잠을 잘 때 잠꼬대를 하더라 이런 얘기는 하시던가요? 아니, 그거는 우리 각방을 쓰니까 잘 모르는데.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가끔 뭐 잠꼬대 한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집사람은 많아요. 집사람이 잠꼬대 하는 건 저한테 들려요. 네. 네. 그러시구나. 소화는 잘 되시고요. 소화가 안 되니까 이렇다니까요.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아,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거지만 가스가 제가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산에 다니면 좀 좋아진다 하고 산에도 뭐 열심히 다녀보고 네. 해도 네. 다니면 조금은 낫죠. 아무래도 안 다닐 때보다는. 네. 음주, 그래요. 그다음에 흡연 어떻게 되세요? 다 하지요. 네. 네. 음주, 흡연 다 하시고요. 예. 네. 아까 이제 아버님 증상을 제가 듣고 보니까요. 아까 예. 그 여자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어떤 예. 점이냐면 이제 아버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 후에 그 예.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 특히 교감신경 항진증이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이 교감신경 항진증이 오시게 되면은요, 잠을 깊게 못 자요. 그게 뭐냐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사람이 이제 정신이 자꾸 깨어지고요. 각성이 되고 자꾸 일을 할 때 이제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잠을 잘 때가 되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사람이 잠을 자는데 아버님은 교감신경만 올라가 있으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완을 하고 근육도 좀 풀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도 좀 잘 되려면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와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교감신경이 그 스트레스가 아직도 이제 계속 생각나고 뭐 예를 들자면 곱씹고 화나고 뭐 이런 일이 있으시면 이게 계속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절을 좀 불균형한 자율신경을 조절을 좀 해주시려면 우선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호흡법 좀 하셔야 돼요. 복식호흡 아시죠? 예, 숨을 자꾸 크게 들이쉬고 후 하고 내쉬는 이게 느릿느릿 숨쉬기 운동을 좀 하시고 아까 또 다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절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반신욕을 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세요. 단식이요? 반신욕. 왜 아, 배꼽 반신욕? 위에까지만 물 따뜻하게 이렇게 채워서 하시는 거 예, 있으시죠? 예. 네, 반신욕을 좀 하시면 아래쪽은 따뜻해지고 위쪽은 좀 선선해지면서 아버님 교감신경이 위로 막 떠 있는 그 신경을 아래로 좀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집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하시면 아버님 좀 누그러뜨려진 신경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총명탕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쵸. 네, 수험생 보약의 대표적인 유명한 처방이죠. 총명탕 의외로 굉장히 처방이 복잡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합니다. 총명탕은 원지, 그리고 복신, 그리고 석창포 단 3가지의 약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원지는 그 뜻을 강하고 크고 원대하게 만들어주는 의지를 아주 굳건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아까 강민구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마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신의 경우는요, 소나무 뿌리에 생기는 균류,
그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복시는 보심, 이제 마음의 안정을 굉장히 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희노, 애락, 사후공이라는 그 7가지의 그 감정 상태를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평온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평상심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평상심을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석창포는 아마 석창포는 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단오날에 창포물에 머리 감는다. 이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머리 감는 그게 바로 석창포인데요. 석창포는 심규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심규가 뭐냐면요. 이제 약간 형상적인 그 뜻이지만 마음에 있는 구멍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낀 때를 이제 깨끗하게 하여서 마음의 때를 벗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그 원지의 옛날 그 책에 있는 글을 보면은요. 능히 그 총명탕을 오래 마시면 능히 하루에 1000자의 글을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명탕이 그 수험생의 보약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띠고 유명하게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